약 300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쟁탈하기 위해 전 세계 기업들이 사활을 건 이른바 반도체 멸망전이 마침내 그 서막을 올렸습니다. 영원한 1등일 것만 같았던 엔비디아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구글과 아마존 같은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반란을 일으키며 독자적인 노선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반도체의 자존심인 삼성전자까지 더 이상 타인의 설계 기술에 의존하지 않겠다며 가장 치열하고 냉혹한 반도체 전쟁터로 과감하게 뛰어드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전 세계 모든 기업이 엄청난 돈을 싸들고 줄을 서서 엔비디아의 칩을 사야만 했던 절대 권력의 시대는 이제 서서히 그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삼성이 오랜 시간 극비리에 준비해온 비밀 무기가 세상에 공개되는 바로 그 순간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지도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뒤집히게 될 것입니다. 과연 삼성이 선택한 최후의 생존 전략은 무엇이며 이 거대한 기술 전쟁이 우리 개개인의 지갑과 경제적 미래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세히 분석해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냉혹하고도 차가운 현실을 데이터와 통계를 통해 낱낱이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현재 전 세계 인공지능 칩 시장은 엔비디아가 점유율 90%를 육박하며 사실상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독재 체제를 공고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중에서 거래되는 고성능 반도체 10개 중 무려 9개가 엔비디아의 제품일 정도로 인공지능 산업에서 그들이 가진 위력과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평가받습니다. 매출 규모만 보더라도 2023년 270억 달러 수준에서 단 1년 만에 600억 달러로 수직 상승하며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기록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점은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 책정과 돈이 있어도 물건을 제때 구하기 힘든 극심한 희소성이 시장의 생태계를 비정상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의 주력 모델인 H칩 하나는 무려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4,000만 원이 넘는 고가에 거래되지만 이마저도 물량이 부족해 프리미엄이 붙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들은 자신들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원활하게 가동하기 위해 이 비싼 칩을 한 번에 수만 개씩 대량으로 주문합니다. 만 개의 칩을 확보하려면 3억 달러, 한화로 약 4,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은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이를 감수합니다. 돈을 지불한다고 해서 제품을 즉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주문 후 실제 물건을 손에 쥐기까지는 최대 1년이라는 긴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칩을 공급받기 위해 웃돈을 얹어주는 비공식적인 프리미엄 거래까지 성행할 정도로 공급 부족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비싼 가격보다 더 치명적인 문제는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쿠다에 전 세계 개발 환경이 완벽하게 종속되어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인공지능 개발자가 이미 엔비디아 환경에 맞춰 모든 코드를 짰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칩으로 교체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과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이런 불리한 시장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독자 칩 개발에 뛰어들어 엔비디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독립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 역시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인공지능 시대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이 거대한 전쟁에 본격적인 참전을 선언했습니다. 구글은 이미 TPU를, 아마존은 트레이니움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며 엔비디아의 강력한 지배력에서 벗어나 스스로 칩 공급량을 조절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자체 칩인 마이야를 공개하며 자신들의 서비스에 딱 맞는 최적화된 성능을 구현하고 외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독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기술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 또한 전쟁에 합류했지만 그들의 전략은 서버용 칩을 만드는 빅테크 기업들과는 확연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대한 서버용 칩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두뇌인 모바일 GPU를 직접 설계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침내 2025년 12월 삼성전자는 100% 독자 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모바일 GPU를 전 세계에 공개하며 반도체 기술 독립을 향한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는 그동안 부족한 그래픽 기술을 보완하기 위해 경쟁사인 AMD의 설계 자산에 의존해왔던 굴욕적인 구조를 삼성 스스로 완전히 깨버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다가오는 2027년에 출시될 차세대 엑시노스 시리즈부터는 더 이상 남의 기술이 아닌 삼성의 순수 독자 기술로 만들어진 GPU가 기기의 핵심 심장으로 탑재될 전망입니다.
삼성이 이 시점에 모바일 GPU 독립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온디바이스 AI 시장의 주도권을 확실히 잡기 위한 고도의 생존 전략 때문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삼성의 이름 아래 완벽하게 하나로 통합하여 기기의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려는 삼성만의 치밀하고 정교한 계산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자체 기술을 확보하게 되면 그동안 외부 기업인 AMD 등에 매년 지불해야 했던 막대한 규모의 로열티와 기술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아낄 수 있는 경제적 이점이 생깁니다. 이렇게 절감된 천문학적인 비용은 다시 차세대 기술 개발에 재투자되어 끊임없이 기술 수준이 발전하고 격차를 벌리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엔비디아가 견고하게 쌓아올린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전 세계의 수많은 기업이 각자 자신들만의 방식대로 생존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단순한 부품 개발을 넘어 인공지능 시대의 기술 주권을 되찾으려는 삼성의 이번 싸움은 이제 막 화려한 서막을 올렸을 뿐이며 그 영향력은 전 세계로 퍼질 것입니다. 이 거대한 반도체 전쟁의 정확한 시작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챗GPT가 세상에 처음 공개되며 충격을 안겨주었던 2022년 11월로 시간의 시계를 되돌려 보아야 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으며 글로벌 기술 경쟁의 규칙 또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초기 인공지능 서비스들은 주로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 위치한 클라우드 서버에서 모든 연산 작업이 이루어지고 결과값만 전달하는 중앙 집중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사용자가 기기에 명령을 내리면 데이터가 먼 서버로 이동해 복잡한 계산을 마친 뒤 돌아와야 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 시간은 실시간 작업에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용자의 소중한 개인정보나 민감한 데이터가 외부 서버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실제 위협이었습니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수천만 명에 달하는 사용자 데이터를 매일매일 처리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천문학적인 서버 운영 비용은 실로 엄청난 경영상의 골칫거리였습니다. 실제로 챗GPT를 운영하는 오픈AI는 2023년 한 해에만 서버 가동 비용으로 무려 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영억 원에 달하는 거금을 쏟아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과 개인정보 보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업계의 새로운 구세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온디바이스 AI 기술입니다. 온디바이스 AI는 거대한 외부 서버를 거치지 않고 내 손안의 스마트폰 내부에서 인공지능 연산이 직접 이루어지는 혁신적인 방식을 말합니다. 덕분에 인터넷 연결이 끊긴 오지에서도 실시간 통역이나 사진 편집이 가능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즉각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개인 데이터가 기기 밖으로 유출되지 않아 사생활 침해 걱정이 없고, 기업은 서버 운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립니다. 소비자와 기업 모두를 만족시키는 이 기술적 장점 덕분에 전 세계 온디바이스 AI 시장은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271억 달러 수준이었던 시장 규모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수십 배로 불어나며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거대한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특히 2027년에는 인공지능 기능이 기본 탑재된 스마트폰 판매량이 5억 대를 넘어서면서 모바일 시장의 표준 자체가 완전히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이토록 빠른 기술적 진보와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핵심 부품은 바로 방대한 양의 인공지능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반도체입니다. 기존의 CPU가 명령어를 순서대로 하나씩 처리하는 성실한 일꾼이라면 GPU는 수천 개의 복잡한 작업을 동시에 해치우는 천재적인 능력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수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해야 하므로 직렬 방식인 CPU보다는 병렬 연산에 특화된 GPU의 능력이 성능 구현의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현재 엔비디아가 전 세계 최고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하는 핵심 이유도 바로 이 대체 불가능한 압도적인 GPU 기술력을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도 서버급 성능에 버금가는 고성능 GPU를 확보하는 것이 전 세계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만 한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초소형, 저전력, 고성능 GPU를 만드는 기술은 거대한 서버용 칩을 만드는 것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서버용 반도체는 물리적인 크기 제약이 거의 없고 전력을 마음대로 끌어다 쓸 수 있어 절대적인 성능을 높이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입니다. 반면 스마트폰은 극도로 좁은 공간 안에 모든 부품을 밀집시켜야 하고
한정된 배터리 용량만으로 모든 복잡한 기능을 완벽하게 해결해야만 합니다. 성능을 높이기 위해 전력을 많이 쓰면 기기가 금방 뜨거워지고 이 열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른바 발열의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최신 스마트폰으로 고사양 AI 기능을 사용하다가 기기가 뜨거워지거나 배터리가 순식간에 닳아버리는 불편한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고질적인 발열과 전력 소모 문제는 현재 사용 중인 모바일 GPU의 효율성이 아직 본격적인 AI 시대의 요구 수준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부족한 그래픽 기술력을 메우기 위해 PC용 그래픽 카드의 절대 강자인 AMD의 설계를 빌려와 자사 칩에 적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고성능 PC 환경을 위해 설계된 AMD의 기술은 전력 소모가 크고 열이 많이 발생하여 모바일 기기의 특수한 환경에는 최적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태생적으로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효율이 생명인 스마트폰 환경에서 AMD의 기술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삼성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게다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남의 기술을 빌려 쓰는 대가로 매년 AMD에 지불해야 하는 막대한 규모의 로열티는 삼성의 큰 부담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칩 하나를 팔 때마다 일정 금액의 로열티가 빠져나가며 연간 700억 원 이상의 엄청난 거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셈이었습니다. 결국 2025년 12월 삼성은 AMD와의 기술 협력을 종료하고 GPU 완전 독립이라는 과감하고도 도전적인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정했습니다. 2027년에 출시될 엑시노스 2800부터는 외부 기술이 아닌 삼성만의 독자적인 GPU 심장이 탑재되어 전 세계 시장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 자립이 가져올 첫 번째 거대한 지각 변동은 바로 메모리 중심 컴퓨팅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연산을 담당하는 CPU가 왕의 자리를 차지했지만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보내주는 메모리가 권력을 쥐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계산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보다 방대한 데이터를 얼마나 신속하게 가져오느냐가 기기의 전체 성능을 결정하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 모델을 구동할 때 전체 연산 시간의 약 70%가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찾아오는 과정에서 허비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데이터가 칩 사이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 배터리 에너지의 약 50%가 허무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35%를 장악하고 낸드 플래시 1위를 지키는 삼성전자에게 전무후무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메모리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삼성이 GPU까지 직접 설계하게 된다면 두 부품 사이의 시너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해질 것입니다. 서로 다른 회사의 부품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방식에서 벗어나 메모리와 GPU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는 최적화가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애플이 M 시리즈 칩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핵심 비결인 유니파이드 메모리 구조를 삼성은 더욱 강력하게 구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애플조차 메모리는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사와야 하지만 삼성은 메모리 제조부터 칩 설계까지 한 지붕 아래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저전력 메모리인 LPDDR을 직접 만들고 이를 자신이 설계한 GPU에 완벽하게 최적화하여 결합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인 셈입니다. 삼성의 GPU 독립 기술이 적용되면 데이터 이동 통로인 대역폭이 현재보다 2배 이상 넓어져 고질적인 병목 현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를 가까이 두는 캐시 적중률이 상승하면 전체적인 그래픽 성능은 기존보다 20% 이상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불필요한 메모리 접근 횟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배터리 지속 시간이 하루 반나절 이상으로 늘어나는 혁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지각 변동의 신호는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 전쟁의 판도가 뿌리부터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파운드리 시장은 대만의 TSMC가 약 71%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며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파운드리 시장의 흐름은 단순히 주문받은 칩을 제조하는 단계를 넘어 고객사의 설계를 직접 도와주는 설계 지원 서비스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칩은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칩을 주문하는 고객사들은 설계 단계부터 제조 공정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성능 GPU를 독자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은 현재 엔비디아, AMD, 애플 등 전 세계에서도 극소수의 기업만이 보유한 매우 희귀하고 강력한 능력입니다. 삼성이 GPU 설계 능력을 갖추게 되면 로봇이나 자율주행 자동차 기업들에게
설계부터 최첨단 제조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는 토털 솔루션을 제안하며 판도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각 변동의 신호는 그동안 견고하게 유지되어 온 모바일 생태계의 권력 구조가 이번 삼성의 독립 선언으로 인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프리미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시장은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점유율 70% 이상을 장악하며 제조사들에게 막강한 영향력과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그동안 성능 격차 문제로 인해 자존심을 굽히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퀄컴의 칩을 써야만 했던 뼈아픈 과거와 굴욕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더 큰 경영상의 문제는 스냅드래곤 칩 하나의 가격이 약 25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비싸지면서 삼성전자가 감당해야 할 부품 비용 부담이 한계치에 달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삼성은 퀄컴의 칩 출시 일정에 맞추어 신제품 스케줄을 조정해야 했던 종속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제품 전략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독자적인 칩이 완성되면 퀄컴에게 칩 가격 인하를 당당하게 요구하거나 공급 물량을 직접 조절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협상 카드를 손에 쥐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샤오미나 오포 같은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비싼 퀄컴 칩 대신 가성비와 성능을 갖춘 삼성의 칩을 선택할 가능성이 열리며 시장의 지도가 다시 그려질 것입니다. 네 번째 지각 변동은 스마트폰의 한계를 넘어 증강현실, R 안경과 인간형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새로운 미래 시장이 우리 앞에 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은 이미 2025년 구글과 손잡고 혁신적인 XR 헤드셋을 출시했으며 여기에는 고해상도 가상현실 영상을 끊김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GPU 성능이 필수적입니다. 전력을 아주 적게 소모하면서도 최고의 그래픽 성능을 내는 삼성의 독자 GPU는 배터리 제약이 심한 웨어러블 AR 안경과 차세대 로봇의 핵심 심장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국가 안보 및 경제권과 직결된 반도체 공급망 전쟁에서 삼성이 확실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코드를 마침내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미중 갈등으로 인해 첨단 칩의 수출이 제한되는 살벌한 국제 정세 속에서 자체 기술로 모든 부품을 해결하는 기술 자립은 삼성에 있어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부터 파운드리 제조, 그리고 GPU 설계까지 모든 공정을 한 지붕 아래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의 완전체 기업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 정부도 제조 능력이 부족한 자국 기업들을 대신해 안정적이고 완벽한 공급망을 갖춘 삼성전자에게 끊임없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가 긍정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이어지는 것도 이러한 기술적 자립과 미래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 때문입니다.